밤이 깊었네 뻔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거 머리끄댕이 잡히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밤 산책 두 번째 산책길을 소개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경안고 부근입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산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등산로처럼 불빛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저 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저희 학교 수시 실기철이어서 여기에 왔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이곳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산책길도 있다라는 것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여기 오셨던 게 몇 년 전 일이시죠? 이제 4년 됐죠? 19에 왔으니까. 저도 여길 마지막으로 왔던 게 18년도 가을쯤?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6년 전? 근데 되게 오래전 일인데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나요? 그쵸, 저는 잊을 수 없죠. 인생의 사건과도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게 경안고인데 뭐 수시 실기간이고 이게 왜 나왔냐면요, 저희는 문예창작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예창작과 실기시험장이 경안고에서 합니다. 이곳의 문창과생들이라면 입시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서울예대에 누구나 기억할 곳이기 때문에 좀 골라봤고요. 자, 막간 포인트. 왜 서울예대가 아닌 경안고에서 진행을 하냐? 실기 치는 인원이 한 1,400명 정도?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인원을 전부 학교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주변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경안고에서도 다 수용이 안 돼서 예대에서도 나눠서 봅니다. 원서 접수를 늦게 하면 서울예대에 간다 라는 속설이 있죠. 순서대로기 때문에. 서울예대에 가서 시험을 본다? 네, 맞아요. 시험장이 그렇게 두 군데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경안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깁니다. 전 제가 봤던 고등학교 건물 중에서 제일 길어요. 정말 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진짜 긴데. 어쩌다가 문예창작 쪽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고1 때 영어 수학 학원을 내노라 하는 친구들이 다닌다는 그런 유명한 학원을 1년 동안 다녔었는데 안 맞더라고요. 노력과는 별개로 점수가 이제 그 노력을 보상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제가 막 코피 쏟으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돈을 버리는 일이 아닐까?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엄마 언니께 나 학원 그만두겠다, 문예창작과 준비하고 싶다 하고 이제 엄청난 냉전이 길었어요. 반대를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겠다, 무조건 해야겠다. 알아서 혼자 이제 선생님 구하고 상담하고 엄마한테 통보를 했죠. 나 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제가 옛날부터 책을 읽는 게 습관화 되어 있었고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가 아닌 다른 걸 한다면 당연히 글을 쓰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랑 좀 다르게 책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학, 과학, 영재였습니다. 아주 이과적인 성향도 강했고 원래 좀 하고 싶었던 건 화학 쪽이나 천문학 쪽, 그런 쪽을 이제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수학은 재밌었는데 과학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도 제가 자사고를 갔었는데 그 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자기의 꿈과 길을 미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였는데 가서도 사실 찾지는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동안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 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번 이제 같이 늘 놀던 친구가 무리해서 한동안 몇 달 동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뭔 일 있나?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뒤에 친구한테 공연 티켓 한 장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뮤지컬 주연을 맡았다, 보러 와라. 오줌마을인가? 무슨... 네? 진짜로 네? 진짜로 오줌마을이요? 공연을 보러 딱 갔는데 친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대 한 정중앙에서 그 친구만 빛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빛나고 싶다. 그 뒤로도 뭘 해야 될지는 잘 몰랐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고 글쓰기도 곧잘 했었는데 한동안은 그거에 흥미를 되게 많이 잃었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을 거예요.
다들 그때가 고민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걷는 길이 맞을까? 하는 의심을 그때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마침 이제 그때는 페이스북을 많이 했으니까 페이스북에 아는 후배가 자기 언니가 문예창작 입시 과외라는 걸 한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예창작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뭐 글 쓰는 거 가르치는 데인가? 그렇지 않아? 처음에 문예창작 알았을 때 여기 그치, 시랑 그냥 소설을 글 한 쓰러 간다. 딱 이거지. 그치. 그냥 글 쓰러 간다. 이거 딱 하나.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나 이 과외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엔 반대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이제 원래 좀 글을 쓰셨던 분이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는 좀 우려가 되셨던 거죠. 그럼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좀 뭔가를 끈질기게 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제가 진짜 게을러가지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컬을 해도 하다가 힘들면 말고 공부도 그냥 적당히만 하고 뭐든 그냥 적당히만 하는 그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너가 이제 그 수능 보고 결과 나올 때가 되니까 또 결과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냐. 거기서는 이제 아니라고 발끈을 했죠. 근데 사실 맞았어요.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끝까지 하면 어쩔래 하는 그런 오기 있잖아요, 다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떤 오기? 그때 1년간은 정말 미친 듯이 글만 썼던 것 같아요. 진짜 1년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버스 타는 동안 글 쓰고, 학교 도착해서 점심시간 때까지 글 쓰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면 실기 수업하러 가고, 실기 수업을 내내 글 쓰고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까지 글 쓰다 자고, 그 생활을 진짜 1년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정반대다. 오히려 그 영어 수학 학원 다녔을 때 새벽같이 끝나가지고 집 들어가면 1시, 씻고 준비해놓고 좀 자면 잘 때쯤 되면 2시, 6시, 7시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글 쓸 때는 되게 느슨하게 살았거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드디어 한다 라는 마음이 좀 컸고, 왜냐면 되게 오랜 시간의 냉전 끝에 얻어낸 성취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뿌듯함, 뭔가 안정감, 나만의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그 당시에 같이 했던 과외 선생님께서도 억지로 막 몇 편씩 무조건 써서 내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주에 한 편은 기본으로 쓰고 더 쓰고 싶으면 2편, 3편 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되게 재밌게 수업들을 많이 했고 편하게 했었어서 저랑 되게 상황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2번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냐면 글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시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지금도 책 읽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책 읽는 거 즐기지 않아요. 1년에 한 권 내가 이 일마저 끝까지 안 해보면 다른 무언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남들이 쭉 한창 달리고 있는 그 길쯤에서 나는 전혀 코스를 꺾어서 다른 선택을 했었는데, 내가 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여기서 이뤄내지 못하면 살면서 누구한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겠네.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게으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다 슬럼프가 오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선택지를 주셨어요. 조금 쉴래? 아니면 더 몰아붙일래? 했는데 전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아니까 이걸 쉬면은 제가 이걸 다시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막 1~2편 써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7편, 8편을 써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너무 운 좋게 학교에 오게 됐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늘 해주셨던 말씀이 제가 재밌는 거, 제가 쓰고 싶은 거,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대학교 가서 쓰고 싶은 걸 마음껏 써라. 대신 입시는 통과하자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딱 예대 실기 때 정말 그냥 정석적으로 제 습관이나 쪼를 버리고 그렇게 써서 운 좋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경사가 산길입니다. 꽤 산길. 높네요. 등산을 했어요 지금. 산책을 하고 막. 저기 벤치 앉을까요? 저기? 네 여러분, 저희는 산책을 하려다가 등산을 하게 돼서 숨이 조금 차서 지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저 솔직히 올라오기 직전에 헉했거든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제 입시에 끼어들었던 썰을 그때가 아마 2020년도로 넘어갈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0년도 2월이었습니다. 딱 기억해 보면은 운이 좋게 1학년 때부터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보통 1학년들은 과외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하게 됐던 게 이제 주변 지인이
한 타임만 너가 맡아서 해볼래 했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수업을 하고 수업을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따로 나와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입시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과외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그때 코로나였어요. 근데 막 엄청 심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이럴 땐 아니고 슬슬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을 때쯤 뭐 수업도 안 나가고 또 학교 쪽에만 늘 있다 보니까 대전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커졌었어요. 과외가 대전으로 잡히면 내가 그걸 핑계 삼아서 대전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지역으로 과외를 알아봤었죠. 그러다 이제 여기 예진이를 만나게 됐고, 제가 선생님을 구한다 글을 올려뒀었거든요. 저는 이제 무조건 대면으로 다른 선생님 만났었는데 비대면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살짝 사기과외? 네, 그랬어가지고 대면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을 구한다 라고 올려두고 이제 연락이 왔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대전에 궁동에 마을이라는 지하에 있는 카페가 있어요. 막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카페인데, 거기로 이제 장소를 잡았던 이유는 제가 입시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결과를 받았잖아요. 저랑 입시를 같이 한 친구들도 다 너무 좋은 결과를 받았어서 네, 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카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마주하고 시범 수업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시범 수업을 하고 너무 오늘 좋았다, 연락 꼭 드리겠다 하고서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기운만 받고 네. 튀었네요. 기운만 바꿔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교에 오고 알게 됐죠. 심지어 연락을 제가 안 해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네, 저 군입대 문제도 있고 수강 신청도 필요해서 언제쯤 알려줄 수 있냐고 한 일주일 뒤에 맞아. 먼저 문자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군대를 갈까 말까 계속 할 때라서, 심지어 그때 제가 친한 동기 형이랑 같이 동반 입대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발이 되고 그 군입대 지원 전날 서로 각자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동기 형이랑 저랑 술을 한잔 하면서 다녀오자 원래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술 깨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군대 입대는 안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연락을 안 하는 시간 동안 제 입시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선생님과 시범 수업도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과외 선생님은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었고 자차로 저희 동네까지 와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저희 집에서 궁동까지 한 1시간을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3 그래도 공부는 아예 안 할 순 없는데 이거 같이 병행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집 앞에 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때 딱 고민 중에 문자를 받았는데 군입대? 그럼 내 입시는 어떡해? 약간 이 생각도 사실 컸어요. 네,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뭐 그래도 현직에 있는 친구도 그 친구만의 너무 장점이 있을 거고 하는데 그 선생님만의 포장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입시를 끝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저것 여건이 아무래도 그 선생님이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선생님이랑. 학교를 19살에 들어와가지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때도 저도 너무 좋은 분들과 수업을 해왔고 어쨌든 서로 좋은 결과로 이렇게 같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그러다가 어떻게 친해졌냐. 저희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번호만 있고, 심지어 저한테 엽서시 대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각자 카톡에만 이렇게 있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학교에 와서 친해진 20학번 선배와 이분과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하면 이제 초반에 술자리도 하고 하면서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금방 친해졌죠.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친해졌냐면 제가 그때 군대 휴가를 나왔었어요. 그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건데. 정말 과음을 너무 많이 하고서 이제 아침에 집 앞에 잠깐 나와 있었는데 인스타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 켜졌다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한 후배가 이제 인스타 방송을 하고 있었어서 심심해서 그걸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초대해가지고 서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보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라이브 방송에 초대됐다 하겠냐 해서 그냥 뭐 심심한데 하지 뭐 하고 기숙사에서. 저도 갑자기 카메라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잘못 눌렀다 켜졌는데 이제 그 친구와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먼저 그랬나?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너무 얼굴이 낯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본 적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섭섭함이 남아있었는데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좀 센 아니야. 그냥 말을 하지. 원래 제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아는 척을 잘 못합니다. 제가 진짜 극 I형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잖아요 했는데 그때도 뭐 마지못해 대답하듯이 수줍게 뭐 작년에 과외 이렇게 해서 제가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그때는 2222였기 때문에 MBTI가 그래서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맞다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잘 지내셨어요? 군인 되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장난치고 근데 선생님 저 잘 컸죠 막. 맞아 선생님 저 왔어요 학교 왔어요 잘 컸죠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인스타를 알게 돼서 마팔하고 그냥 그러고 연락 같은 것도 따로 안 했었어요. 거의 1년 반이 흐르고 학교 앞에 술집에서 이제 또 다른 친한 언니랑 마주친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인사하면서 왜 낯가려요? 저 싫으세요? 저 불편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아이인 줄 모르고 극 아이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황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까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겹치인들이 되게 많았어서 어영부영 이렇게 같이 술자리도 하고 그때 한참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술을 많이 하고 하면서. 드셨었어요?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8일을 술을 먹고 술독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교수님들도 이제 예진이가 언제쯤 술 냄새를 안 풍기고 올까? 라고 하셨잖아요. 좀 죄송하죠. 지금이야 이렇게 하고 교수님들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해주셨지만 되게 잘못한 거죠, 학생으로서는. 근데 그래도 수업은 잘 갔습니다. 하지만 뭐 사장님들한테는 상권을 그쵸. 살려주는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소비자였으니까요. 제가 많이 살렸을 거예요. 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게 술자리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친하게 지내고 하다가 집단 지성도 뭐 이런 역할 너가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 있냐 해서 정식으로 면접도 보고 포트폴리오도 내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제가 감았습니다. 감겼습니다. 그때 연락 안 한 게 괘씸해서 복수하려고 감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솔직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여기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제 취향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최근에도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편집 디자인 너무 배우고 싶다, 인디자인 해보고 싶다, 잡지 디자인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디자인 만지는 게 너무 재밌고 뭐 잘 감겼다, 이왕 감길 거 이런 곳에 감기는 거 너무 좋다 라는 마인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뽑지 않고 사람을 먼저 뽑고 그 사람에 만듭니다. 맞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성윤님도 감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누구나 연락 주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도 있고 슬슬 근데 일어나서 네, 좀 춥다. 걸어볼까요? 네. 추우니까 좀 너무 걸어봅시다. 이제 입시 계기 같은 것들은 얘기를 했고 이제 대왕의 입시 썰이 있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실기 당일에 대전역에서 이제 엄마가 차를 태워서 내려주고 기차를 타고 왔어요. 아침에 일찍. 내리기 10분 전에 혹시 모르니까 지갑이랑 신분증 잘 챙겼나 확인해야지 하고 봤는데 가방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기차를 광명역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예대까지 들어오려고 이제 버스 카드에 충전을 해놓고 뒷자리에 그대로 두고 내린 겁니다. 일단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진짜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없는 걸 인지한 순간. 엄마 나 지갑이 없어 했는데 이제 엄마가 봐주시니까 뒷자리에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분홍색 지갑 하나. 엄마랑 저랑 다 멘탈이 나가서 급하게 엄마가 대전에서 경안고를 찍었는데 도착 시간이 10시 10분 막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막 9시 몇 분 막 이렇게 입시를 하고 이미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들어는 가야 되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어떡해. 이제 일단은 카드가 필요 없는 카카오 택시로 일단 불렀어요. 무모하게 이제 불렀는데 엄마가 막 알아보다 혹시 모르니까 너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라도 챙겨가봐 라고 해서 기사님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기사님 근처에 등본 뗄 수 있는 데 있어요? 막 이랬어요. 근데 마침 경안고 저기 아래쪽에 이별 택시 시청이 아니에요, 이별 택시. 네, 그 수준이에요. 타시나 못 따지 퍼지퍼지 떨면서 등본을 뗄 수 있는 얘가 있냐 여쭤봤더니 시청에 가까웠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시청에 하나 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갔는데 지갑이 없는데 그 동전이 어디 나겠어요. 급하게 기사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등본을 떼야 될 것 같은데 몇백 원만 빌려주실 수 있냐, 500원만. 그리고 카카오 택시는 이제 이렇게 찍어서 입력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달라. 너무 죄송하다. 했더니 기사님이 아우 그럼요 하고 500원짜리 주신 거예요. 등본을 뗐습니다. 손에 벌벌 떨면서 다시 돌아오니까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러우셨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상황의 말씀을 드렸죠. 실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렇다. 급하게 등본이라도 뗐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사님께서 저번 주말에 딸내미 대학 면접 때문에 지방에 데려다주고 왔었다. 딸내미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난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잘 되려고 그러는 거다 하시면서 엄청 달래주셨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줄 어른이 난 필요했는데 혼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와서 진짜 엉엉 꺼이꺼이 울면서 이사님 저 시험 못 보면 어떡해요. 저 진짜 이거 하나로 준비하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이러면서 진짜 엄청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훌쩍대다가 그 앞에 내려주셔서 일단 들어갔어요. 줄 서서 입시 요원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아 그러면 여기 앞에서 디카로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지금 하나를 찍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기준 3일 안에 신분증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확인서 같은 1층에 사진 찍었다 하는 확인서 같은 신분증 같이 이렇게 해서 챙겨서 주셔서 그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정말 보여드렸어요.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리 떨립니다. 경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깜짝 놀랐네. 제가 얘기 안 끊으려고 했는데 경사났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겨우겨우 어쨌든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1차 바로 붙었고 2차도 잘 봤다기 하기에는 좀 대답을 좀 망한 게 있어가지고 모호했는데 예비 2번을 받고 결국 추합에 붙었습니다. 엄마랑 언니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전화를 한 순간부터 얘 붙었다라는 느낌이 오셨대요. 그리고 예비 2번 보고도 얘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우울해하지? 될 텐데? 라는 느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워낙 촉이 좋아가지고 정확히 12월 30일 문자가 예치금 납부 안내 와서 확인해보니까 예비 2번 이순이라고 떠있었던 게 합격 증명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예비 2번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지? 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 학교 문창과는 예비가 잘 안 빠집니다. 애초에 다른 학교는 뭐 100몇십 번까지도 제가 드는 걸 봤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이제 1번도 운이 안 좋으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아예 희망이 이렇게 없었지. 걱정을 했다는 배경 지식을 네.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입시를 보고 면접을 보고 그럴 때는 딱히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무난무난하게 잘 봐가지고 저는 오히려 한창 입시를 준비하던 때 그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때 제가 실기 전형이랑 실적 전형을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전국 단위 100일장을 이렇게 다녀야 됐었는데 정말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뭐 어떨 땐 서울에서 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옥천에서 하고요. 막 강원도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날 땅끝마을 갑니다. 진짜 땅끝마을 100일장이 있어요. 맞아. 지금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삼천포였나? 사천인가? 거기로 이제 100일장을 보러 갔었는데 이제 그때 친구랑 같이 전날 숙소를 잡아서 자고 새벽에 나와서 그 앞 포장마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미성년자니까 술은 못 마셨는데 팔던 고갈비 아 맛있겠다. 그걸 정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갈비가 뭐죠? 아 고갈비요? 아, 진짜 고갈비를 맛있겠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고갈비는 고등어 갈비라고 해서 고등어 이렇게 숯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건데 양념.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소주 뚝딱이죠. 그때 이제 소주를 뚝딱 할 수가 그쵸. 없어서 아 여러분 지금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그리고 지금 귀신 킬킹. 나오는 이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 조카가 이제 귀신 따라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카? 네 조카. 조카? 오빠 조카? 조카. 충분히 족하네요. 네. 족하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주 어딜 다녀왔어요. 어떨 때는 학교를 빠지고 간 적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빠진 거긴 하지만 이게 뭐야?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집 아닐까요? 이런데 집이 있다고. 밤이 깊었네 이게 뭐야?